안녕하세요. 오늘도 행정철학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 같은 것을 보니까, 소감 적어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들으시는 것 같고, 의외로 이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2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어요. 62쪽에 이제 철학인데,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6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한다. 당연한 얘기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특별히 여행 말고요. 거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저는 29살까지 학교에만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9살까지 학교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의 1이 학교예요. 굉장한 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계속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근 40%가 좀 넘는 수준으로 저는 학교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친구끼리 똑같은 사건이나 사건이나 사실을 보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63쪽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거기 중간에 보면은 영어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사회적 형평성, 소셜 에퀴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객관성과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실증적 사상에서 그것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행정학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것도 벌써 한참 전 얘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완전히 다 정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뭐가 더 부족하냐 아니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요걸 가지고 좀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64쪽입니다. 64쪽의 세 번째 줄이요. 거기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얘기요. 또는 수술한다는 얘기까지요. 자, 여기에 두고 있다. 제가 행정학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오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씩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이 된다, 또는 공공기관 직원, 이른바 공기업에 다니신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단 처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 장소에 오기 전에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공공자전거요. 우리 서울에선 따릉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적당한 곳에 세워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자전거를 잘 고치고 유지, 수리, 보수하는 인력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반드시 자전거를 탄 이용자가 이거를 좀 이렇게 곱게 모셔다 놓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사실상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더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 불잖아요? 완전히 쓰러지죠. 근데 이거를 누가 그러면은 제대로 보수를 하고 누가 유지를 하겠어요? 담당자가 보통 트럭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두세 명 정도, 두세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싣고 내리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보수를 하죠. 이게 현실 문제예요. 뭐 현실 문제를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 문제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들는데요. 갑자기 이제 뭐, 자, 도로, 인도, 걷는 길, 산책로를 좀 이제 산책로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고쳤는지, 그렇지 못한지, 제대로 고쳤는지 아닌지를 이제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아, 예, 그러세요. 그럼 갔죠. 그럼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 뭐 이거는 이래서 배수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래서 좀 경사지게 만들었고요. 이건 이래서 벽돌을 깔았고요. 자, 한 600m를 걸었습니다. 600m 걷는 동안에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걸어야 돼요. 아, 이거는 여기는 뭐 나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다 현실 문제예요. 다 현실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공사하다 보면 소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변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현실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행정학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행정학뿐만 아니라 행정법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 도로를 보수하는 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몇 센티미터의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의 배수로를 어디에다 이렇게 다 규칙이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똑부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 현실 문제 처방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6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뭐 수강자들이 스스로 사유 생각하고 자신의 발로 서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게요, 스스로 생각하고 일어서도록 자극하는 것이 철학 수업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동의합니다. 저도 철학적 사고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주체적으로 내가 사고한다,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공부를 꽤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떠오를 정도가 공부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짧은 지식과 경험을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죠. 66쪽입니다. 66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7번째 줄이요. 구체적인 관찰이 가능한 것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 이것은 논리적 분석 방법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실증주의고요. 그 다음에 66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철학하기는, 자,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체, 그냥 머물러 있는 나를 떠나는 것이다. 자, 이게 이런 거죠.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갈아줘야 되죠. 갈아주는 거예요, 이게요. 물을 그런데 누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이제 물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철학하기입니다. 뭐 어려움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행정학에 연결이 되냐면은, 아까 도로 포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야, 이 포장을 요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철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죠. 아, 지금 내가 지금 도로를 보수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담당자인 내가 10건이나 돼요. 보통 이제 3, 4, 5, 6, 4개월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럼 저는 한 군데만 본 거예요. 600m 정도 되는, 800m 정도 되는 한 군데만 저는 본 거예요.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10시에 저를 만나서 10시 반쯤에 헤어졌어요.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음이라고 제가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드린 다음에 공무원은 바로 차를 타고 다른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야 10시 한 40분, 50분에 도착해서 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점심 드시러 간단 말이에요. 이건 딱 나와 있는 규칙,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요. 내가 이거를
약간만 내가 가진 권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사실은 문제의식이자 철학이에요. 뭐 철학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걸 내가 고쳐야 될까? 아직 멀쩡한데, 이 인도가 멀쩡한데 이걸 굳이 뜯어낼 필요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왜 요 부분은, 요 50m 되는 요 부분은 안 바꾸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이거요. 너무 비싸서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지금 요 벽돌은 꽤 비싼 거더라고. 그래서 못 바꾸겠습니다. 그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 나름대로 문제 의식이, 아,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걸 지금 바꾸면 너무 빨리 바꾼다는 얘기야. 좀 더 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 의식이에요. 만약에 담당자가 난 이거 싫어, 그래서 많이 바꾸겠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바꾼 거예요. 뭐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철학이라는 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가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뭐 사소한 거 하나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철학학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